세 달의 보. 옛날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넓은 땅과 곳간 가득 쌓인 곡식.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부자였지요. 최진사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어 아쉽기는 했지만 딸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세 딸 모두 얼굴이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특히 막내딸은 총명하기까지 해서 최진사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요. 봄날이 따스하게 찾아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딸의 혼례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랑은 한양의 명문가 도령이었고 혼수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사는 사랑방에서 세 딸을 불렀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환하게 비추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 있구나. 최진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너희는 누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느냐? 첫째 딸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의 덕분이옵니다. 아버님께서 훌륭하시고 부지런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최진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딸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아버님의 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런 호감을 누리겠습니까? 최진사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귀여워하는 막내딸은 더욱 예쁜 말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너는 어떠하냐? 막내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복으로 먹고 삽니다. 순간 사랑방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깜짝 놀라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는 제 복으로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막내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딸들을 먹여 살리고 입히고 가르쳤는데 자신의 덕이 아니라 제 복이라니요. 이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이 불효한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었느냐? 내가 입은 비단옷, 내가 먹은 쌀밥, 내가 배운 글, 그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이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최진사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평소 똑똑하다고 귀여워했던 막내딸이 이렇게 건방질 줄은 몰랐습니다. 좋다. 내가 내 복으로 먹고 산다 했으니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복으로 지은 이 집에서 내 복으로 장만한 쌀로 지은 밥을 먹지 말고 내 복으로 살아보아라. 두 언니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버님, 막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최진사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다음 날 아침, 막내딸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입고 있던 옷 한 벌과 작은 댕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막내딸을 배웅했습니다. 우리 딸, 어찌하면 좋으냐. 아버님께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지만 막내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정말 제 복으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막내딸은 집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한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나절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더니 한 아낙네가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낙네,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아낙네는 젊은 아가씨가 혼자 길을 가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나, 아가씨. 그런데 어디를 가시는 길이요? 갈 곳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람 손이 필요한 곳이 있을까요? 저는 바느질도 할 줄 알고 글도 읽을 줄 압니다. 아낙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몸이 불편하셔서 도와줄 사람을 찾고 계셨어. 한번 찾아가 보게나. 막내딸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집안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밥 먹을 곳과 잠잘 곳만 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젊고 예쁜 아가씨가 찾아온 것이 신기했지만 워낙 손이 필요한 터라 고맙게 받아들였습니다. 막내딸은 그날부터 할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할머니의 허리를 주물러 드리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드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덕분에 이 늙은이가 편하게 살고 있어. 그런데 대체 왜 이런 고생을 자처하는 거지? 보아하니 양반집 교수인 것 같은데. 막내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 사람은 누구나 제 복으로 사는 거지. 부모가 아무리 잘나도 자식 복이 없으면 소용없고 자식이 복이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살게 되어 있지. 어느 날 막내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말에서 내려 물을 청했습니다. 아가씨, 물 한 바가지만 얻어 마실 수 있겠어? 막내딸이 바가지에 물을 떠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물을 마시고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물 한 바가지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한양으로 가는 길이 맞서? 저 길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젊은이는 막내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이 마을 사람이요? 아니요,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젊은이는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길이 바빠 아쉬운 듯 말에 올라탔습니다. 언젠가 다시 뵙기를 바라오. 그렇게 젊은이는 떠나갔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이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말에서 내려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물을 얻어 마셨던 사람입니다. 혹시 그 아가씨가 여기 계십니까? 할머니가 막내딸을 불렀습니다. 아가씨, 저는 한양에서 온 김서방이라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요. 저번에 아가씨를 뵙고 자꾸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젊은이는 정직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정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실은 제가 장가를 들 생각인데 마땅한 인연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께 무례를 무릅쓰고 청혼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내딸은 당황했습니다. 한 번 본 사람이 청혼을 하다니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가씨의 그런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제 복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막내딸은 젊은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데요. 알아가면 됩니다. 저도 아가씨께 보여드릴 것이 많습니다. 저는 비록 양반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가씨를 불편하지 않게 모시겠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가씨, 좋은 인연인 것 같구먼. 이 늙은이가 보기에 저 총각은 믿을 만해. 막내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수도 없고 친정 식구도 올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서방과 막내딸은 간소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 몇몇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막내딸은 남편의 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고 안채와 사랑채가 따로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이런 집을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옷감과 곡식을 사고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한양에서 믿음직한 상인으로 통했습니다. 막내딸은 집안 살림을 맡았습니다. 친정에서 배운 대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하인들을 다정하게 대했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남편의 장사도 점점 잘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서 장부를 정리하고 편지를 쓰는 일을 도왔습니다. 똑똑한 아내 덕분에 남편은 더 큰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자 막내딸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2년 후에는 딸도 낳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내딸의 집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큰 상단을 꾸렸고 집도 더 크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글을 배우고 싶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모두 제 복입니다. 복을 혼자 누릴 수는 없지요. 친정에서는 막내딸을 내쫓은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가끔 막내딸 생각이 났지만 자존심이 상해서 찾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시집을 잘 갔지만 시댁 식구들이 까다로워 고생이 많았습니다. 둘째 딸도 혼인을 했는데 남편이 게을러서 살림이 점점 기울었습니다. 어느 날 최진사의 집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말라버렸고 소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진사가 사기를 당해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하인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넓은 집을 관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친정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자기 집 살림도 빠듯해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최진사 부부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막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애는 똑똑했으니 어디서든 잘 살고 있겠지요. 내가 너무 화를 냈어. 이제 와서 찾을 수도 없고. 최진사도 후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의 집에 훌륭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비단 옷을 입은 부인이 내렸습니다. 뒤따라 하인들이 큰 보따리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막내 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오히려 더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막내야. 어머니가 달려나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최진사도 사랑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막내딸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진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누더기를 입고 굶주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제 복으로 살았습니다. 아버님. 막내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들고 온 보따리에는 쌀, 옷감, 돈 등 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드리러 왔습니다. 최진사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았구나.
사람은 정말 제 복으로 사는 것이었어. 막내딸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저는 아버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도 막내를 보러 왔습니다. 막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니? 언니들이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막내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제 복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것을 건방지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은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어. 막내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사랑과 가르침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모든 것이 제 복이 된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복을 제가 직접 펼쳐나갔을 뿐입니다. 최진사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씨앗을 주는 것뿐이구나.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지는 자식의 몫이고, 첫째 딸과 둘째 딸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아버지의 복에만 기대려고 했다는 것을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지 않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헤쳐나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막내야,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 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겠구나. 언니들이 말했습니다. 언니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막내딸은 친정 식구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땅만 믿고 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언니에게는 자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언니는 아름다운 자수를 놓았고 그것을 팔아 수입을 얻었습니다. 둘째 언니에게는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언니는 약초를 캐서 약방에 팔았고 그 돈으로 살림에 보탰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도움입니다. 막내딸의 말대로 가족들은 점차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최진사 집안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예전만큼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족 모두가 성실하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고 스스로 노력했습니다. 최진사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복으로 삽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자식이 그것을 지키고 키울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막내딸에게도 자식들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부자니까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막내딸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얘야, 어머니가 너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줄게. 그리고는 자신이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던 이야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삶을 일구었던 이야기를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부는 어머니가 만드신 거네요. 아니란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복이야. 아버지의 성실함, 어머니의 지혜, 그리고 하늘이 내려준 운.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란다.
제 몫이요? 그래, 너도 언젠가는 내 복으로 살아가야 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줘도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현명하게 쓰면 더 커지고 어리석게 쓰면 없어지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복을 스스로 만들고 싶어요. 막내딸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잃지 마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되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렴. 어느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최진사 부부, 세 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최진사가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마. 손주들이 모두 할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구나. 손주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아무것도 없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지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 이것이 진짜 복이지. 막내딸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집에서 내보내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안에 있는 힘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진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원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단지 그 기회를 준 것뿐이고.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는 늘 친정의 힘을 믿고 의지하려고만 했습니다. 스스로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부족했지요. 둘째 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게으르다고 원망만 했지. 제가 나서서 살림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막내딸의 집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 부부는 재산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서당을 세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주면 재산이 줄어들지 않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막내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집니다. 우리가 도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면 그들도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그렇게 복은 돌고 도는 것이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막내딸 부부가 도운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고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막내딸의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게 되었고 서로 도우며 모두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막내딸의 남편이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절을 하고 상을 받는 순간 남편은 눈물이 났습니다. 임금님, 소인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내의 가르침대로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대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요? 소인의 아내는 제 복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는 사람입니다. 임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부인을 두었구려. 그대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싶소. 궁으로 초대하겠소. 며칠 후 막내딸 부부는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보아도 막내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임금님 앞에서 막내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난 이야기, 혼자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에 이른 이야기를요. 임금님이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이요. 제 복으로 산다는 것. 그 뜻을 이제야 알겠어. 사람은 누구나 하늘로부터 복을 받지만 그것을 펼치는 것은 자기 몫이라는 뜻이구려. 그렇습니다. 전하.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려움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지요. 임금님이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경들, 들었는가? 우리가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그저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요.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부인의 지혜를 본다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참고하겠어. 임금님은 막내딸에게 비단과 귀한 물건들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이 가장 기뻐한 것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전국에 서당을 더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이 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임금님이 크게 웃었습니다. 좋소.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어. 그리고 그대 부부가 세운 서당을 모범으로 삼아 전국의 서당을 늘리도록 하겠어. 세월은 흘러 최진사가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었지요. 세 딸이 모두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막내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퇴차하셔야 합니다. 최진사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막내야, 아버지는 이제 갈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내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아버님, 너희 세 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싶구나. 최진사가 첫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야, 너는 착하고 순한 아이였다. 하지만 너무 순해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지. 이제는 알겠지? 착한 것도 중요하지만 강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라. 첫째 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야, 너는 영리한 아이였다. 하지만 너무 영리해서 지름길만 찾으려 했지. 이제는 알겠지?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내 자식들에게는 꾸준함의 가치를 가르쳐라. 둘째 딸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막내야. 최진사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딸이었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거역했을 때 더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너는 옳았다. 사람은 정말 제 복으로 사는 것이 더구나. 아버님. 아버지가 너를 내쫓은 것이 잔인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었구나. 너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혼자 하늘 아래 서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옳았어. 막내딸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막내야,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내 복으로 산다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람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란다. 내가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 너를 도운 할머니, 너를 선택한 남편, 너를 응원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제 복으로 산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산다는 뜻이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되 기대지 않고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립이지. 최진사는 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모두 다른 방식으로 복을 받았다. 첫째는 착한 마음이 복이고, 둘째는 영리한 머리가 복이고, 막내는 강한 의지가 복이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란다. 세 딸이 모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최진사가 세상을 떠난 후, 세 딸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은 자식들에게 착하면서도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둘째 딸은 자식들에게 꾸준함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막내 딸은 자식들에게 주체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막내딸의 큰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복이지만 그 복은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고요. 그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부정부패를 멀리했습니다. 막내딸의 딸은 의녀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고요. 저는 제가 배운 의술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첫째 딸의 자식들도 둘째 딸의 자식들도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막내딸도 백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증손자들이 무릎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가문의 어른이 된 막내딸에게 모두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증손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할머니 복으로 이렇게 잘 사시는 거예요? 막내딸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렇단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 혼자 힘으로 사는 거요? 아니란다. 제 복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뜻이야.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께서 물으셨단다. 누구 복으로 사느냐고. 그때 할머니는 제 복으로 산다고 대답했지. 외할아버지는 화를 내셨어. 자기가 먹여 살리는데 무슨 소리냐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란다. 물론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지.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갚고 그 가르침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쳐줘도 내가 배우려 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란다. 증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 우리도 우리 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단다. 너희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 부모님도 훌륭하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너희가 선택해야 해.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막내딸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창한 것은 우리 모두의 복이야. 하지만 이 복을 지키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란다. 교만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서로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복은 대대손손 이어질 거야. 모두가 큰절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은 남편과 함께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이 많았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막내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복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복이었어. 저도요. 당신이 저를 선택해 준 것. 그것이 제 복의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돌려주었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오. 막내딸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이란 참 신기한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면 빠져나가고, 나누려고 하면 더 커지더라고요. 혼자 차지하려고 하면 독이 되고, 함께 나누면 약이 되지요. 당신이 늘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온 거요.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백발이 된 두 노인은 젊은 시절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여보, 제가 외할아버지께 제 복으로 산다고 말했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몰랐어요. 두렵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모든 사람은 정말 제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의 복, 조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지요. 막내딸은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누구 복으로 사느냐고. 그때는 어린 나이에 용감하게 대답했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제 복으로 산다는 것은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도움을 받되 의존하지 않고, 사랑을 받되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제 복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는 것. 그것이 복을 더 크게 만드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후손들에게 좋은 가르침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 자체가 가르침이니까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